자, 이번 강의에서는 왕실의 연향과 음악 기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향은 우리가 올해를 살펴봤을 때 왕실의 가래 하나로 행해지죠. 가래, 아름다울 가자를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래의 사례로 우리가 18세기 기록하고 19세기 기록 각 하나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기록, 1795년 을묘내연에 있었던 행사를 기록한 원행 을묘 정리의궤입니다. 이 기록은 제가 앞서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그런 사례에 속하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 기록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임금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리고 정조임금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회갑을 맞는 해 1795년에 새롭게 건설한 신도시 화성, 지금의 수원이죠. 그곳에서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경축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들이를 합니다. 물론 해경궁 홍씨의 실제 생일은 6월 18일입니다. 그런데 6월 18일에 안 하고 왜 다른 날짜에 할까요? 윤 2월 9일부터 윤 2월 19일까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6월 18일이면 농번기입니다. 백성들은 전부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잔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큰 민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농한기인 시기에 바꾸어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조가 원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곳이기 때문에 원행. 아버지가 왕이면 능에 묻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세자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에 묻혔기 때문에 원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행은 자식으로 효심을 표현하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위협을 과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목적도 포함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정조의 해경궁씨 화성 행차는 전체가 8일간 이루어지는데요. 이때에 관한 기록이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행을묘 정리의궤의 행렬도를 반차도라고 하는데요. 이 반차도를 보면 왕을 수행해서 따라간 인원이 1779명입니다. 그 중에 악대가 115명, 실제 인원은 한 6,000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행차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행차에 속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향이 바로 해경궁 홍씨, 정조임금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연입니다. 이 회갑연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화성 행차를 한 다섯째 날 오전 8시 45분경 화성의 봉수당에서 치러진다. 이렇게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생일은 같은 해 6월 18일이라서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하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날에도 실제 창경궁에서 소규모로 잔치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대적인 그 잔치는 화성에서 이동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교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배주자, 다리교자. 배다리라고 하죠. 한강이 지금 에는 다리가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만 18세기에는 한강엔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긴 행렬이 건너고자 한다면 이렇게 그림처럼 배를 엮어서 기둥처럼 삼고 그 사이에 나무 널판을 쭉 늘려서 배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대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아이디어로 만든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서 행사를 다 마친 후에 다시 건너오게 되면 배는 해체가 됩니다. 이 배가 국가 소속의 배도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의 배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런 배들은 그냥 공짜로 빌리는 건 아니고요. 모두 싹쓸 지불하고 동원이 된 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장관의 그림을 당시에 유명한 화가인 김홍도가 감독을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에는 그 행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나오지만 그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앉아있는 일군의 사람들의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의 저 상단 부분에 보이는 약간 언덕 부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나와 있고요. 또 그 사이사이 뭔가를 팔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나와 있어서 이 행렬 자체는 나라의 축제처럼 열렸던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수행했던 여러 행렬 그림이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실은 말들도 가고요. 또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말에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음악인들은 음악을 연주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모두 말에 올라서 타고 가는 풍경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다 악기 연주를 하고 가는 그런 장면 만날 수 있는데요. 몇몇 악기를 좀 그림을 보신다면 왼쪽 제일 상단에 자바라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양 악기는 심벌지오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연주하는 악기죠. 그 다음에 상단의 두 번째는 호적이라고 해서 태평소를 연주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상단의 오른쪽 네 번째 해금이라는 악기, 또 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가 연주를 하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군영 소속 음악인들이고요. 전부 악기들은 이동용 악기들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서 도착한 곳은 화성, 지금의 수원의 화성 행궁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8일간의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경궁시 회가변이라고 했는데요. 이 건물 중에 봉수당이란 곳에서 화면 상단 중앙의 오른편에 있는 봉수당이란 곳에서 연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봉수당 풍경, 지금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주변이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주변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다 모습을 갖추어 놓아서 지금 여러분이 이곳을 답사를 하시면 거의 18세기의 모습처럼 보이도록 조성을 해 놓아서 지금 이 지도를 한번 그림을 들고 가서 비교를 해 보시면 아마 유사한 풍경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봉수당이라는 곳에서 연향을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사진 자료에 봉수당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잔치를 할까 이렇게 의아하실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행사가 있을 때는 그 무대를 가능한 한 넓게 확장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덧마루를 마당 쪽으로 다 끌어와서 무대를 넓게 만들어서 연향을 하게 되고요. 지금 바로 그 장소를 덧마루로 넓게 확장한 모습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봉수당 진찬도, 봉수당에서 행해진 연향 그림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지금 공연으로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의궤 기록에 보면 그 행사가 어떤 내용으로 치루어졌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립국악원이 2001년에 처음으로 이 화성
행차를 해서 해경홍 씨 회가변을 한 내용을 그대로 재현 무대로 올렸습니다. 그때 재현 무대로 올렸을 때 무려 5일 동안 계속 행사를 했는데 연일 만석을 기록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1795년에 이 행사를 할 때 전부 7잔의 술을 올렸고요. 술을 올리는 사람들은 높은 직급부터 낮은 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해경홍 씨한테 제일 먼저 술을 올린 사람은 바로 정조임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에 음악과 무용이 공연이 되죠. 음악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는데요. 이 1795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곡의 제목과 지금 현재 연주되고 있는 곡이 일치하기도 하고 일치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현을 할 때에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제목만 갖고 실제 다른 음악을 연주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고민한 결과가 2001년도 국악원에서 재현한 무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연에서 추었던 춤, 헌선도 정제라는 게 있는데요. 첫 술잔을 올릴 때 올리는 그런 춤입니다. 이 헌선도 정제라는 것은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유입이 된 춤의 하나인데요. 3000년 만에 한 번 여는 불로장생의 열매가 바로 선도입니다. 그 선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3000년 만에 한 번 연다. 그리고 불로장생을 한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래 사시라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회가변 때 반드시 이 헌선도 정제를 첫 번째에 공연을 하는 그런 레퍼토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술잔 올릴 때 공연이 된 포구락 정제가 있는데요. 이 포구락 정제는 예전에는 포구락 정제를 추기 위해서 문 하나만 동원했지만 이 의궤에서는 문이 2개가 동원이 돼서 좀 규모를 더 키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제 5번째 그 술잔을 올릴 때 추는 춤이 항무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에 보실 수 있듯이 학 2마리가 나와서 추는 춤입니다. 한 마리는 동쪽을 상징하는 청색, 또 한 마리는 서쪽을 상징하는 백색, 이렇게 2마리가 나와서 학의 동작을 거의 유사하게 묘사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춤의 경우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왕실의 아이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항무정제를 추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7번째 술잔을 올린 이후에 또 춤이 더 많이 연행이 되는데요. 선유락정제가 연행이 되죠. 이 그림에 보시듯이 이 선유락이라고 할 때 선자는 배선자거든요. 정 가운데에 배가 있고요. 무용수들이 배를 끈으로 잡아 끌면서 돌리는 그런 동작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고요. 이 정조대부터 시작된 춤입니다. 이후에 궁중의례를 할 때 추는 춤이라서 또 의미가 있는 춤이죠. 그 다음에 잔치를 가장 마무리하는 끝 춤이 바로 처용무입니다. 처용무는 온갖 삿된 기운을 떨쳐버리자, 이런 의미로 추는 춤인데요. 역시 이 국악원에서 공연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 자료로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 자료에 보이듯이 오방처용, 5방위를 상징하는 처용들이 각각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춤을 추는 모습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병풍으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팔폭 병풍 중에 한 쪽인데요. 여기에 선유락정제 추는 모습, 그 다음에 무고정제를 추는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 19세기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순조임금, 조선의 23대 왕이 되죠. 이 순조임금이 1829년에 창경궁의 명정전에서 잔치를 합니다. 이때는 순조임금이 40살이 되고 재위 30년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한 연향을 합니다. 연향을 하기 위해서 본 행사를 위한 예향 연습은 잔치를 하는 곳, 연습하는 곳에서 2번을 했고요. 실제 행사를 하는 명정전에서도 1번을 해서 리허설을 3번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왕이기 때문에 술을 전체 9잔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술을 많이 올리게 된다는 것은 춤도 많이 추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 공간이 다 활용 양상이 다른데요. 그림의 첫 번째 공간, 대청마루가 바로 첫 번째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앙에 왕의 자리가 있고요. 그 왼편에 왕세자의 자리가 있고요. 이 공간은 왕과 왕세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아마도 궁중정제를 관람할 때 1등석이 아닐까 합니다. 2번째 공간은 왕을 위한 여러 도구들, 수정장이라고 하는 거, 일산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고요. 향 피우는 그런 자리, 또 술을 준비해 놓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2번째 공간에 위치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연 공간이고 초대 손님이 앉아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앙 무대가 3번째 공간인데요. 여기에는 무용, 궁중 무용과 악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또 초대 손님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단의 마당 공간을 보시면 역시 악대가 방대한 규모로 편성이 돼 있죠. 그리고 직급이 낮은 신하들이 좌우로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8폭 병풍 중에 3폭을 차지하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이 이 순조대의 순조기축 진찬의궤에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그림입니다. 의궤 기록에도 똑같이 그려지고 또 병풍 그림에도 같은 그림이 그려져서 이 의궤라는 것은 그때 실제 행했던 기록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 그런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정전 진찬도라고 하는 그림 속에 그 실제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거기 보면 남성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춤은 여성이 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동들, 소년 무용수인 무동들이 추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이듯이 작은 아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꼬마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만을 위한 잔치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성들도 내진찬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모인 진찬을 별도로 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병풍 그림에 다 그려 놓아서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실의 연향과 음악을 기록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1795년에 화성에서 행해졌던 원행을묘 정리의궤 속에 나오는 그 기록 내용을 통해서 연향 살펴봤고요. 1829년 명정전에서 순조임금의 40세 그리고 재위 30년이 되는 해의 연향을 기록한 순조기축 진찬의궤의 기록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굴례의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